엔비디아가 지금 그냥 엔비디아가 아니죠.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찾고 싶고 부러운데 안 삽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22년 3월부터 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은 50% 이상이십니다. 수익이. 안녕하십니까,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ETF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엔비디아를 사지 않아서 천추의 한이 된다, 내 투자 인생이 5점이다 라면서 자책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그래프 보십시오. 난리도 났습니다. 이게 일반 코스닥이 흔히 말하는 잡주도 아닌데 엄청 큰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천비디아가 됐다가 지금은 갓비디아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뭐 샀어야 하는데 라는, 이런 엔비디아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우리가 한 건가?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작년에 23년도에는 애플 주가가 난리도 아니었었죠. 물론 지금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작년에 와, 야, 이 큰 애플 주식이 계속 올라, 이게 말이 돼?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애플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 샀었어야 되는데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 전에는 테슬라가 또 있었습니다. 21년 말에 이때 보십시오. 광풍이었습니다. 이때 거의 종교와 가까운 테슬라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테슬라 샀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샀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셨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샀어야 하는데 라는 주식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주식은 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드는 우리의 생각은 그래, 좋아, 여태까지는 내가 못 맞췄지만 앞으로는 한번 맞춰보겠어.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수익을 안겨줄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찾고 싶잖아요. 그거 찾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얼마나 찾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매번 바뀌는 그걸 매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를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 어떻게 매번 맞춰?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맞출 수 없지만 나는 맞추길 바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기본적인 보통의 사람의 생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늘 맞추고 싶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찾고 싶고 부러운데 안 삽니다. 안 사고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매번 웃습니다. 왜 웃느냐? 저는 그냥 지수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도 저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겁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원리가 이래요. 되게 간단한 건데 제가 이 투자를 야바이라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가장 직설적으로 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야바이는 한 개에 겁니다.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한 개에 걸어서 맞추면 뭐 예를 들어 5배를 준다. 근데 틀리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 돈은 다 잃는 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아니고 3개를 거는 거예요. 3개를 걸어서 맞추면 2배를 줍니다. 근데 틀리면 또 2배를 주는 거예요. 맞추던 틀리던 무조건 2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개를 거시겠습니까? 3개를 거시겠습니까? 한 개를 걸면 수익은 클 수 있는데 꽝이 될 수 있어요. 3개를 걸면 수익은 좀 적은데 무조건 먹는 수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거실래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 3개를 걸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너무 안정적으로 하면 수익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22년 3월부터 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분들은 50% 이상이십니다. 수익이. 나쁘지 않죠. 이분들이 특별하게 투자를 잘하거나 특별하게 뭐 투자에 재능이 있으시거나 굉장히 섬세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했냐? 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투자한 거니까 사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세상은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신경 안 쓰는 투자가 정답이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경 써서 잘 될 거라면 신경 많이 쓰죠. 내가 신경 쓰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신경을 써도 잘 안 돼요. 이게 투자라는 게 웃긴 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성과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근데 투자는 이상하게도 안 그래요. 투자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쓴다고 해서 다 투자해서 성과가 좋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지수형 투자가 가장 좋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신경 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신경 안 쓰도록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경 안 써도 되는 투자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 나가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투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거냐? 전 세계 1등 회사가 다 모여있는 지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들이 모여있는 1등 지수에 내 돈을 넣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그냥 이겁니다. 이분들도 특별하게 잘 나오거나 물론 넣어놓고 신경 안 쓰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하시긴 했어. 신경 안 써야 될 거 진짜 신경을 안 쓴 결과가 이건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경 안 쓰도록 신경 쓰는 투자,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투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최고의 수익률.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 지수를 포함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높게 치솟는 걸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아까 우리가 야바위에서 하나 걸었을 때 맞춘 수익률은 3개 걸었을 때 맞춘 수익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라면 한 가지는 포기하는데 그게 뭐다? 최고의 수익률은 포기해야 된다. 대신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랑 파키아오라는 복싱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그때 우리가 승자를 맞히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누가 이길까를 맞추려고 굉장히 골머리를 써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무나 이겨라 라는 스타일로 경기를 관람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편안한 심리 상태로 복싱 경기를 관람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B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겨라. 누가 이기든 뭐 어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야. 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이 편해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 우상향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에 투자하면 정말 아무나 이겨라예요. 애플이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뭐 테슬라 이기든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도 나는 그냥 일정 수익 이상은 간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야바이라는 거는 이 3개의 컵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복싱 경기도 둘 중에 한 명에는 무조건 승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게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나스닥은 오르거나 보합이거나 떨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계속 오르냐,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당신이 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되게 어려워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시간을 거슬러서 2018년도입니다. 제가 이때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졌으면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한다, 별의별 말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중국이 치고 올라갈 거다 등등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때도 저는 그냥 주구장창 1등들이 모여있는 회사니까 그냥 계속 돈을 넣는 거다, 싸니까 그냥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면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아까 봤던 2018년도 요 그래프가 지금 어디냐면 요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다 올라온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특히나 미국 주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건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럴 때 사도 되는 거냐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타이밍을 잡을 수 없고요. 과거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돈의 양은 많아질 거고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돈으로 바꾸는 모든 것의 비용은 다 올라갈 겁니다. 가격은 다 올라갈 거예요. 주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리인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꾸준히
꾸준히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일반인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을 할 수 없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하는 일반인의 스토리 역시 상상할 수 없다. 자벽부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직종의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쵸? 당연히 그 전문가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이 투자라는 분야는 일반인도 전문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포커스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이유가 뭐다?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에서 장기 투자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재산의 97%인가를 무조건 지수에 그냥 넣어놔라. 지수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건 좋은 투자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반인 분들도 얼마든지 전문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금융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방법은 신경 안 쓰는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 신경 안 쓰는 투자라는 것은 지수에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놓쳤다고, 작년에 에코프로 놓쳤다고 우리가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성과를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 찬찬히 차분히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